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 파트인 함수부터 마지막 단원인 매크로 차트까지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저와 같이 풀 수 있게 소스 파일 준비했으니까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소스 파일 다운받으시고 같이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문제 풀 때 함수 부분은 많이들 포기하시는데요. 제가 맞출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 따라하시면 신기하게 문제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대한 각 문제들에 대한 해설도 교재 뒷부분에 잘 첨부했습니다. 이번 강의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재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이번에 준비해드린 컴활 2급 300문제로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뵙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18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한 수식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와 그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div/0 자, 특정 값을 0으로 나누었을 때 맞죠? 자, 샵 밸류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value는요. 잘못된 인수나 비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자동 고침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고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이거는 샵 n/a라는 에러로 지칭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샵 name은 함수 이름을 잘못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고요. 샵 ref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식 입력할 때는 는 또는 플러스 기호를 먼저 입력한 후 입력하고요. 자,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그대로 표시되고 셀에는 입력한 수식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엑셀 옵션에 고급 탭 가면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이것을 설정하게 되면 셀에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이거 예전 문제에서 풀어드렸죠? 자,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4번. -5 더하기 0호를 입력하면 화면 그대로 -5 더하기 0호로 표시된다.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계산이 돼요. -5 더하기 5가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0이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220번 보겠습니다. D2셀의 결과값을 통해 알 수 있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D2가 여기죠. 여기가 요 이름 뒤에 님의 등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A2셀에 님의 등수 이 문자열을 AND 연산자로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에다 클릭해 보고요. 네, 는 한번 해보죠. A2 셀 찍고 자, 우리 결합 연산자 AND 기호 써볼게요. 큰 따옴표로 한글로 바꾼 다음에 님의 등수 따옴표 닫고 엔터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2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는하고 썸 P2 P6 이런 수식이 중간에 콜론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콜론이 생략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샵 네임. 자, 샵 네임 에러는 어떨 때 발생한다 그랬죠?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2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입력 내용을 수식에 입력할 때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B:B 하면 B열 전체 맞고요. 2:4 그러면 2행부터 4행까지 모든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A2:C7 한 칸 띈 다음에 D2:20 하면 A2셀과 C7셀까지의 셀 범위와 D2셀부터 20셀까지의 셀 범위를 참조하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동시에 참조하려면 요 띄어쓰기 사이에 쉼표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만 있을 때는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공통된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얘기죠. 느낌표는 시트 이름입니다. 성적표 시트에 A1 셀에서 A5까지 셀 범위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23번 보겠습니다. 자,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를 사용하고요.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근데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틀린 거 3번입니다. 224번 보겠습니다. 아래표에서 판매 금액과 수익률을 각각 곱해서 순이익을 계산할 겁니다. 자, C5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모든 셀은 채우기 핸들 기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C5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수식을 넣을 텐데 자, 판매 금액이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익률은 세로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자, 요 판매 금액 C사를 찍었을 때는 행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세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열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C4 주소는 제가 행고정해야 된다 그랬죠? 행고정은 숫자에 달러가 붙어야 되고요. 자, B5셀은 열고정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고정인 B열에 달러가 붙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C$4 곱하기 달러 B5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제가 찍고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자, C4를 찍고 행고정 하셔야 돼요. F4를 하나, 둘,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열고정 하셔야 됩니다. B5 찍고 자, F4를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고정은 F4 2번, 열고정은 F4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자, 다시 얘를 찍고 채우기 핸들 그리고 또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하면 여기는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2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 참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죠, 여러분. 절대 참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이름을 정의한 경우는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름 전에 범위 잡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자,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시트 이름 뒤에 마침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느낌표. 자, 4번 볼게요. 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서 연결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해서 셀 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하여 붙여넣기 아시죠? 4번이 옳습니다. 자, 226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A2부터 C6 영역의 국어, 영어의 점수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행 전체에 빨강색의 굵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평균 구하는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제목 빼고 다 잡으신 다음에 에버리지. 자, 국어, 영어를 이렇게 범위 잡겠죠. 이렇게 범위 잡고 또 F4키 2번 누르게 돼요. 2번 누르는 이유는 세로 방향으로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열, 고정, 행, 변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달러 B2, 달러 C2,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빼고 한번 다 잡아볼게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자, 수식을 사용해서 요 밑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우리 써볼까요? 에버리지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잡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잡고 어떻게 한다? 범위 잡고 F4키 2번입니다. 하나, 둘. 왜? 세로 방향으로 비교하려고 괄호 닫고 자,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서식 누르시고요. 채우기 들어가서 자, 글꼴 들어가서 굵게 해주시고요. 글자 색은 빨강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22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27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1부터 D5까지 범위 잡고 이름을 정의한 경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다 잡고요. 우리 이름을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첫 행과 왼쪽 열 돼 있죠. 자, 첫 행과 왼쪽 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요 입고량 이름으로 정의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럼 뭐로 이름 정의되겠어요? 재고량이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으면 뭐로 이름이 정의됩니까? 강서점 이렇게 정의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구로점으로 됩니다. 그러면 자, 지점명으로 잡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건요, 이 모서리를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범위가 잡힙니다. B2부터 D5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부터 볼까요? A2부터 A5를 선택하면 이름 상자에 지점명이 표시된다? 네, 틀렸어요, 여러분. 네, A2부터 A5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범위 잡고요. 수식에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자, 이거 누르면 대화 상자 뜨고요. 아까 그 문제처럼 첫 행과 왼쪽 열 보이실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화살표 눌러서 지점명을 선택하면 어때요? 여기가 되죠. 양천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잡히고요. 예, A2부터 D. 만약에 재고량을 선택한다 그럼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럼 여길 범위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정의가 안 돼요. 예, 여기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하면 얘는 안 돼요. 얘는 뭐다? 지점명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점명을 선택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28번 보겠습니다. D7셀에 입고량이 입고량 평균 이하인 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 조건 개수 구하는 count if입니다. count if 다음에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죠. 입고량 요 범위를 잡게 될 거야. B2부터 B5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함수 결과값보다 작거나 같은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관계연산자 작거나 같다 앞뒤에 큰 따옴표 2개가 들어가고요. AND 기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를 쓰는 거예요. average 그리고 자 B2부터 B5까지의 평균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입고량 평균 이하인 지점수 여기다 클릭하고요. 우리 조건 개수 구하는 count if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하시고 COU count if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자, count if 공식은 조건 범위입니다. 자, 입고량을 다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자, 따옴표 열어주시고요. 작거나 같다 해볼게요. 그리고 따옴표 닫아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 써볼게요. 그리고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평균 이하니까, 입고량 평균 이하니까 average 괄호 열어주십시오. 자, average 괄호 열어주시고요. 입고량을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랑 비교하는 거니까 F4도 눌러줘 보겠습니다.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입고량 범위에서 자,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입고량의 전체 평균보다 우리 어떤 함수랑 관계연산자가 결합할 때 이 관계연산자 앞뒤에는 이렇게 앞뒤에 따옴표 2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22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2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모두입니다. 나머지 구하는 거죠. 여러분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3에다 뭐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됩니까? 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3에서 5를 곱하면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럴 때는 원래 13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차이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이렇게 파워 해볼게요. 파워 4,2는 4의 제곱이죠? 4, 4, 16 맞습니다. 자, int 마이너스 8.3 int 함수는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3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9죠. 3번이 틀렸습니다. 트렁크 마이너스 8.6 하면 뭐예요? 이게 소수점 없애주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8로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는하고 MOD 13, 마이너스 3 했죠? 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보다 큰 숫자를 곱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는하고 MOD 했습니다. 자, 13, 마이너스 3 하면 자,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는 얘보다 큰 숫자가 되게끔 해서 빼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엔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파워 4,2 보이시죠? 4, 4, 16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는하고 int 했습니다. 마이너스 8.3 크지 않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9고 트렁크 했습니다. 마이너스 8.6 하면 그 소수점을 절삭한다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2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틀린 것은? 자, 우리 레프트 했죠? 우리 하나씩 보죠. 자, 미드를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코리아 한칸띄고 팀. 자, 코리아 팀에서 첫 번째부터 5글자 갖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코리아 나오겠죠. 코리아. 여기에서 왼쪽에서 3글자 갖고 오래요. 그러면 KOR 이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미드 한번 볼게요. 2번. 자, 라이트 먼저 계산되겠죠? 코리아 팀에서 오른쪽에서 4글자 갖고 오래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팀이 나옵니다. 팀. 요 팀에서 자, 미드 했죠? 두 번째부터 3글자를 갖고 오시오. 두 번째부터 3글자니까 EAM 맞습니다. 2번도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자, 라이트 했습니다. 미드. 자, 코리아 팀. 자, 코리아 팀에서 두 번째부터 4글자 갖고 와보죠. 자, 두 번째부터 4글자니까 OREA가 돼요. 자, OREA에서 오른쪽에서 3글자 갖고 오래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REA. 예,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먼저 하겠죠? 코리아 팀에서 왼쪽에서 5글자 갖고 오면 코리아죠. 자, 코리아에서 두 번째부터 3글자 갖고 오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두 번째가 오니까 ORE가 나옵니다.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자, 레프트 미드 코리아 팀의 결과는 KOR이 나오고요. 자, 미드 한 다음에 라이트 코리아 팀은 네, EAM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항 라이트 미드식은요. 네, REA가 나오고 우리 4번이 틀렸죠. 자, 우리 4번이 틀렸죠. 미드 한 다음에 레프트 코리아 팀 이 결과는 ORE가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자, 23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해서 2, 3부터 2, 6 영역에 학점별 학생 수만큼 이 별표 문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 별표가 반복돼서 표시되는 랩트 함수 쓸 거고요. 이 랩트 함수는요, 처음에 반복할 글자가 나와요. 별표. 그 다음에 몇 개를 출력할지 함수식이 나옵니다. count if가 나오는데, 우리 count if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요 범위에서 요 A에 해당하는 개수를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성적 분포도 보입니다. 여기다 클릭하고 는하시고 우리 REPT 탭 누르시고요. 자, fx 들어가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칸은 특수문자 표시할 겁니다.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별표.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가요? number times 몇 개 출력할 것인지 식을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count if 괄호 여시고, 자, 학점을 범위 잡는데 이 범위는 F4로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콤마. 자, 그 다음에 뭐랑 같다면 여기랑 같다면 얘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식이 침범해서 안 찍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요 위에 거 찍고 방향키를 아래로 한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별표를 반복해라. 뭐만큼? count if의 결과만큼. 조건 범위 조건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32번 보겠습니다. A1 셀에 금액이 67890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 단위까지 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뒤에 세 자리가 0으로 됐죠?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이 맞고요.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 맞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67890 엔터하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B에다 찍고 는이에요. 자, ROU 적어보죠. 라운드업에서 탭 누르고 얘 찍고, 우리 1000의 자리가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엔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23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점이 양천점이면서 조건 하나 들어갔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재고량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조건이 2개가 들어간 합계에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sum ifs입니다. sum ifs고요. 우리 sum ifs 공식은 합할 범위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뭐 구하시는 거예요? 재고량 합계에 D2부터 D7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1번이죠? 자, 합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볼게요. 는하고 SU
자, sumifs입니다. 탭.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합할 범위를 먼저 잡겠죠? 우리 재고량이니까 재고량을 다 잡고, 콤마. 그 다음부터 이제 조건 범위 조건이죠? 지점을 다 잡고, 콤마. 자, 뭐랑 같아야 돼요? 양천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콤마. 자,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량 범위 잡고, 콤마. 자, 조건은 큰 따옴표로 가죠. 얼마 이상? 300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300. 자, 따옴표 닫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합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엔터 한번 해보면 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234번 문제 보겠습니다. A8셀에 아래 함수식을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카운터는 뭐예요? 문자도 세고 숫자도 세죠? 그래서 A1부터 A7까지. 자, 요 범위에서 문자와 숫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자, 세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자, 이 결과는 5라고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예요.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만 셉니다. 자, 요 범위에서 숫자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이 결과는 3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5 더하기 3은 뭐가 되겠어요? 8이 나오겠죠? 1번이 답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자, 는하고 COU 카운터 탭 누르고 이렇게 범위 잡았고요. 자, 괄호 닫고 더하기. 자, 또 COU 카운트에서 탭 또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하면 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린 이 예제 있죠? 이 예제 파일 불러서 하면 필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제 파일 불러서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235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A2 셀에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의 결과가 다른 하나는?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1번부터 볼게요. 서치 대자 찾으래요. 어디에서? A1에서. 자, 대자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럼 이 결과는 6이라고 나올 거고 6 더하기 하면 뭐가 돼요? 8이죠. 자, A1 셀에서 8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오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민국이죠? 민국. 자, 두 번째 결과입니다. 자, find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find, 대자 찾으래, A1에서.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 6이라고 나왔죠? 6 더하기라면 뭐가 돼요? 7.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자, A1에서 7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민 나오겠죠? 한민. 3번 보겠습니다. 자, find 대 A1. 얘 6이라고 나왔죠? 6 빼기 4 하면 뭐가 돼요? 2가 될 겁니다. 자, A1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갖고 오래요. 그럼 얘 뭐가 나오겠어요? 민국. 자, 그 다음에 len A1. A1에 글자의 길이를 나타내려요. 이거 8글자가 아니라 띄어쓰기 있어서 9글자거든요. 9 빼기 7 하면 뭐가 돼요? 2. 그죠? 그래서 A1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니까 얘도 뭐가 나오겠어요? 민국입니다. 자, 나머지 색과 다른 거 2번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드린 예제 파일 불러서 자, 첫 번째 거부터 해보죠. 엔터하면 민국 나오고요. 두 번째 건 한민, 세 번째 건 민국, 네 번째도 민국이 나옵니다. 236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이 문항 답안의 OX 채점 결과에 대해 동그라미면 한 개당 20점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G2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요렇게 범위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의 개수를 찾을 거예요. count if가 들어갈 겁니다. count if. 자, B2부터 F2에서 동그라미의 개수를 찾을 거고요. 하나당 20점에서 곱하기 20을 할 거예요. 얘가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B2부터 F2에 B2를 찾는 거예요. B2가 뭐예요? 동그라미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채우기 핸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B2라고 이렇게 찍으면 이 밑에는 X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나오지 않아요. 달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처럼 동그라미 써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점수에다 클릭하고요. 는하고 우리 조건 개수 count if 탭. 자, 범위 잡아볼까요? 이렇게 범위 잡고 콤마 2개짜리 따옴표로.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그럼 이 9번 동그라미 기호고요.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 범위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나오니까 자, 하나당 몇 점? 20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237번 보겠습니다. 자, D9셀에서 마우스 제품의 평균 판매량을 구할 겁니다. 조건이 들어간 평균. 자, 틀린 수식 고르는 거예요. D 에버리지 볼까요? 자, 전체 범위. 자, 제목을 안 찍고 번째를 찍었어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판매량 맞죠? 네, B1부터 B2. 제품은 마우스. 전체 범위, 계산할 번째,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자, 얘도 볼게요. A1부터 E8까지 D1. 자, 계산할 제목 이렇게 찍어도 돼요. 얘처럼 번째를 찍어도 되고. 얘도 맞겠죠? 자, 썸이프 보겠습니다. 썸이프는 조건 합계죠. B2부터 B8까지 마우스를 찾아서 D2부터 D8까지 판매량의 합계를 구한 다음. 자, B2부터 B8까지 마우스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우리 평균의 본연의 원리가 뭐예요? 합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 자, 마우스에 해당하는 합계를 마우스의 개수로 나눠준다. 맞습니다.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요거는 맞아요, 여러분. B2가 마우스,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 맞는데 얘 보세요. 마우스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B2부터 B8 중에서 못 찾는데요. B3을 찾는 데죠. B3이 뭡니까? 키보드가 되죠. 얘는 키보드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정답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 찍고 는하고 D 에버리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D 에버리지 탭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요. 콤마. 자, 번째를 써도 돼요. 4. 네 번째 판매량 합계 낼 거고 콤마 조건은 제품이 마우스 이렇게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자, 한번 저랑 해보죠. 자, 마우스 제품의 평균 판매량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는하고 D 에버리지입니다. D 에버리지에서 탭 누르는 거예요. 자, 처음엔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 콤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평균 낼 겁니다. 여기에다가 4라고 쓰는 거예요. 콤마 자, 그 다음에 제목 포함한 조건이죠. 제품이 마우스가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전체 범위 계산할 번째 제목 포함한 조건이 됩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는 하시고 자, 조건 합계 썸이프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품을 다 잡고 콤마 저 여기서 뭐 찾을 거예요? 마우스 찾을 거예요. 자,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합할 범위입니다. 판매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괄호 닫고 나누기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카운트 if 해보겠습니다. 조건 개수 자, 우리 마우스가 몇 개인지 찾아볼 거예요. 제품을 다 잡고 콤마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따옴표로 자, 한글로 써볼까요? 마우스 자, 조건 범위 조건이 됩니다. 자, 마우스에 대한 판매량 합계를 마우스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23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는 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오늘 날짜 구하는 게 today죠. 이 today를 연도 구하니까 이어로 감싸 하나 돼요. 3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 아무데나 해보죠. 는하고 y 자, 이어에서 탭 누르고 to today에서 탭 자, 닫는 괄호 두 번입니다. 자,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는 겁니다. 엔터 해보면 지금 올해는 제가 지금 강의 영상을 찍고 있는 건 2022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2020이 나옵니다. 이걸 뭐 내년 2023년도에 하면 2023 나올 거고 그죠? 내후년에 한다 그럼 뭐 2024년 이렇게 일시적입니다. 이런 함수를 묵시적 함수라고 해요. 239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 데이트 했죠. 이 데이트는요. 요 날짜에 대해서 3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 후의 날짜가 나옵니다. 그럼 11월 20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1월 20일에서 데이 1만 구해라 그랬으니까 20이 나옵니다. 이 데이트 자 8월 20일에서 3개월 후의 날짜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2023년 11월 20 맞습니다. 이호문스는요 여러분 몇 개월 이전 이후에 말일 날짜가 나옵니다. 8월 20일에서 마이너스 3 했으니까 3개월 전의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5월달인데 우리 5월의 마지막 날짜는 얘가 틀렸죠? 5월 31일로 나와야 됩니다. 틀린 거 3번입니다. 자, 4번의 몬스 보시면 이 데이트 했죠? 2023년 8월 20일에서 2개월 후니까 얘는 10월 20일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몬스 월만 구해 보시오 했으니까 10이 나옵니다. 10. 틀린 거 3번입니다.
자, 우리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데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20이 나옵니다. 1이 나오고요. 자, 이 데이트 하면 3개월 후의 날짜니까 11월 20일이 나오고요. 자, 이오문스 마이너스 3 했으니까 자, 3개월 전에 말일 날짜가 나옵니다. 5월 31일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몬스입니다. 8월 달에 2개월 후니까 10월이라 그랬죠? 월만 나오니까 10이 나옵니다. 240번 볼게요. 아래의 시트에서 주민번호의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아니면 여라고 표시할 겁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추주했습니다. 추주 보는데 추주는 1, 2, 3, 4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죠. 미드 했습니다. 우리 B2에서 8번째부터 한 글자를 취했어요. 요게 8번째부터 하나죠. 예. 자, 그래서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식은 똑같고요. 1에 대한 답인데 우리 1일 때 여, 2일 때 남이다? 틀렸죠? 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미드. 자, B2부터 8번째부터 한 글자를 취했을 때 1과 같으면 남. 자, 2와 같으면 여. 그리고 3과 같으면 남이고요. 마지막 조건은 답만 쓰죠? 이렇게 여라고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 8번째부터 한 글자를 취했을 때 1, 그리고 5하죠? 또는 3, 이런 뭐다?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답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추주 첫 번째 식은 남녀, 그래서 예, 남 나오는 거 맞고요. 얘는 추주 연함 하면 거꾸로 나온다 그랬죠. 여. 자, 미드. 자,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나머지는 여입니다. 그죠? 자, 남 나오고요. 얘는, 자, 5하죠. 또는, 자, 8번째부터 한 글자를 취했을 때 1 또는 3이라면 남, 아니면 여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거 아시겠죠? 241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생산량이 120 이상이거나 판매량이 100 이상이면서 재고량은 20 미만이라면 비고셀의 우수 제품을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을 표시할 겁니다. 자, 우리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나 조건이죠. 그래서 5할 조건이 들어갑니다. 5할 조건. 12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C2가 크거나 같다 120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매량이 100 이상이면서니까 AND 들어갈 거고요. 판매량 D2가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량은 20 미만이라면 재고량을 찍고 작다 2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맞다면 뭐예요? 우수 제품. 그래서 조건 다음엔 참이 나오죠? 우수 제품. 아니라면 뭡니까? 공백을 표기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해볼게요. 비고에다 클릭한 다음에요. 는하고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자,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5할 조건이죠? 탭. 생산량이 클릭해 볼게요. 얘가 크거나 같다 120입니다. 콤마. 자, 그리고 AND 조건이죠. AND에서 탭입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량을 찍고 크거나 같다 100 그리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은 재고량 했는데 이거 못 찍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제목 찍고 아래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방향. 얘가 작다 그리고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AND 괄호 열고 5와 괄호 열었으니까 닫는 괄호 2번 해야지 조건이 끝나는 거고요. 이 조건이 끝나면 콤마입니다. 이게 맞다면 그럼 뭐예요? 여기에다가 우수 제품 따옴표 닫고 콤마 아니면 뭡니까? 공백 따옴표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끝나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엔터 누른 다음에 얘는 빈칸이고요. 채우기 핸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241번 문제 해봤습니다. 24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F2부터 G6 영역을 참조해서 D2셀에 제품명에 따른 판매 금액을 표시할 겁니다. 자, D2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요 D2 보이시죠? 네. 판매 금액을 구할 건데, 판매 금액은 판매량에 곱하기 단가를 곱할 겁니다. 단가. 자, 그래서 이 C2셀에 곱하기, 내가 갖고 올 단가가 세로 방향으로 있어서 V룩업 들어가실 거예요. 자, 처음에 찾을 값 키보드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찾을 범위 F2부터 G6까지.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여서 달러 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찾을 번째 단가가 두 번째 칸에 있고요.
그죠? 2. 그리고 키보드 찾을 건데 키보드는 정확하게 키보드라고 쓴 거 찾아야 되겠죠? 정확한 거 찾는 거 0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에 클릭하고 는입니다. 자, 판매 금액에 클릭하고 는 하시고요. 판매량 찍고 곱하기,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갈 거여서 우리 VLOOKUP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누르시고요. 자, 처음에 찾을 값, 콤마, 그 다음 찾을 범위, F4, 콤마, 그 다음 몇 번째 거,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갖고 올 거고요. 콤마, 정확한 값 찾을 겁니다. 0 쓰면 돼요. 아니면 저렇게 영어 나오죠? false 쓰셔도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자,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간격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4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43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A2부터 D6 영역은 판매 자료, C2부터 C6은 판매량, D2부터 D6은 판매 금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수식 결과값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러분 인덱스 했습니다. 판매 자료 이름에서 3행 2열을 갖고 오래요. 판매 자료는 A2부터 D6이죠. 요 범위에서 세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이니까 뭐가 나와요? USB 맞죠? 자, 두 번째 판매량. 판매량에서 제일 큰 값은 뭡니까? 98 맞죠? 라지. 판매 금액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으시오. 자, 판매 금액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뭡니까? 2058만 원 맞습니다. 자, VLOOKUP 볼게요. 나 홍길동 찾을 거예요. 조금 전에 해봤죠. 판매 자료에서 찾을 거고요. A2부터 D6까지 여기서 찾을 겁니다. 자, 홍길동 찾은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갖고 오래요. 하나, 둘, 셋. 홍길동의 값은 뭐예요? 95죠? 예, 얘가 틀린 겁니다. 95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스의 첫 번째를 실행해보면 3행 2열이니까 예, USB 나오고요. 맥스 판매량, 판매량의 최대값 98이 나오고요. 자, 라지입니다. 판매 금액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네, 나오고요. 홍길동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95가 됩니다. 244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제품의 판매량 합계 구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sum D2, DO, D8. 자, D2, DO, D8. 자, 마우스만 합계내는 거 맞고요. sum if. 자, B2부터 B8에서 이게 조건 범위죠. 요 범위에서 마우스를 찾아서 D2부터 D8 역시 마우스의 판매량 합계 맞습니다. dsum 볼까요? 자, dsum은 전체 범위 A1부터 F8에서 D1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조건은 B1부터 B2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렸네요. 4번. sumif는요, 공식이 조건 범위 조건이죠. 합할 범위. 얘가 틀렸고요. 조건 범위도 틀렸어요,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sum 탭. 자, 이렇게 하나만 찍으면 돼요. 자, 마우스,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또 마우스, 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자, 는하고 sum if. 자, 요 범위 잡고요. 콤마. 자, 마우스 찾을 거죠. 큰 따옴표로 마우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찍어도 돼요. 예, 콤마. 그리고 합할 범위 판매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는하고 dsum 해볼까요? dsum에서 탭 다 잡고 콤마.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거? 판매량 제목 찍어도 되고 번째 써도 돼요. 콤마. 자, 조건은 제품이 마우스입니다.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24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 는하고 디카운터, 우리 디카운터는 숫자도 세고 문자도 세죠. 자, A1부터 27까지 뭐 셀 거예요? A1셀 셀 겁니다. 지점명 셀 거예요. 조건은 뭐? 지점명이 양천점인 거 셀 겁니다. 그럼 양천점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디카운트하고 자, 이렇게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포함한 조건하면 3이 나옵니다. 246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입고량이 500 이상인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조건 개수죠. 디카운트 볼게요. 디카운트 전체 범위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 거 세인데요. 지점명. 그리고 조건은 F2부터 F3 입고량이 500 이상입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디카운트는요, 이 계산할 제목이 숫자 데이터 또는 날짜 데이터를 찍어야 돼요. 날짜 데이터의 제목을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칸은요,
여기 뭐가 있어요? 글자만 있죠? 문자 데이터. 여기 디카운트가 아니라 디카운트 A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2나 3이나 4가 들어갔다면 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명시했다면 정답입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죠. 뭐 디카운트는 아무 제목이나 찍어도 돼요. 디카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거 계산하면 됩니다. 숫자가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자, 제가 해보면은 는하고 DC 디카운트 탭 누르고요. 자, 보세요. 다 잡고 콤마 1 콤마 그리고 지점이 양천점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예. 여기 1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디카운트는. 왜? 문자 데이터니까. 자, 엔터하면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에러. 0 나오죠. 0. 에러가 아니라 0. 그래서 여기 대신에 3, 숫자 데이터가 있는 2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오죠.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47번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합 대화 상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제품명으로 그룹화했고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죠. 네. 자, 우리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제품명으로 정렬되어 있죠? 그죠? 그룹화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고 결과는 제품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 맞습니다. 제품명별로 매출액의 합계 결과는 그룹 아래쪽에 표시가 되겠죠. 요거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중첩 부분합 땡!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해제가 돼야지 중첩 부분합이 나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4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습니다. 그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if5 셀이 요거죠. 자, 입고량 합계잖아요. 얘가 입고량 합계가 얼마가 되려면 2000이 되려면 자, 입고량 합계가 2000이 되려면 자, 누구 거 바꾼대요? B2 데이터가 누구 겁니까? 양천점의 입고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2번이 답입니다. 249번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기능입니다. 틀린 것은 자, 고급 필터는 수식이 포함된 논리식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검색한다. 네, 맞고요. 자, 고급 필터는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지정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원하는 필드만 따로 추출할 수 있죠. 자, 4번이 틀렸네요. 조건에 쓰이는 필드명은 목록에 있는 필드명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예, 일치해야지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2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점에 따른 판매량과 재고량의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경우의 결과값은 그랬죠? 자, 이렇게 같은 줄은 AND가 되는 거야. 지점명이 양천으로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300 이상 이거나 또는 지점명이 구로로 시작하면서 재고량이 300 이상인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천으로 시작하는 게 얘랑 얘잖아요. 이 중에서 판매량이 300 이상인 게 얘랑 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구로로 시작하면서 300 이상인 거. 자, 구로점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재고량이 300 이상인 거. 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밖에 찍고 데이터의 고급입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고 전에 있던 거 다 지워주시면 돼요. 자, 목록 범위 다 잡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복사 위치 뭐 아무데나 찍어볼까요? 예, B10 찍어볼게요.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251번 보겠습니다. RST의 A2부터 D8 영역에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자, 입고량이 입고량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추출하고 싶어요. 이 조건으로 옳은 것은 항상 조건은요, 문제 순서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입고량의 첫 번째 데이터가 얘 주소가 B3이죠. 이 B3이 전체 평균보다 이상이래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평균? 입고량의 전체 평균. 그래서 에버리지 한 다음에 이렇게 입고량 전체를 다 잡아야 돼요. B3부터 B8, B3부터 B8. 근데 전체랑 비교해야 되니까 달러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요. 자, 이렇게 관계연산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같다 틀리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true나 false로 나오거든요. 우리 true나 false로 나오면 원래 있던 제목과는 반드시 다른 제목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고량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입고량 조건으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능하시고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입고량의 첫 번째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에버리지 탭. 자, 입고량 전체를 다 잡고 저네들이 고정돼야 됩니다. F4 눌러주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하면 되죠. 이렇게 true나 false로 뜨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있던 제목하고 다른 제목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밖에 클릭하고 데이터의 고급입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 누른 다음에 전에 있던 거는 다 지워주시고, 자, 해보죠. 다 잡고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 번째 복사 위치 아무데나 찍어보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2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우리 합계 구할 수 있고요. 개수, 숫자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못 구해요,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253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열구분선의 위치를 지정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마법사에서는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기호가 제공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기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3번. 데이터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상 쓸 수 있어요. 자, 3단계에서는 분리된 데이터가 입력될 데이터 열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고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구분기호로 분리된 다음 자, 이렇게 체크를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탭도 체크하고 쉼표도 공백도 이렇게 여러 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왼쪽 워크시트에서 이 지점 데이터를 오른쪽 워크시트와 같이 두 개열로 분리하기 위해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분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이렇게 연속돼서 있는 글자를 이렇게 한 글자씩 여기는 두 글자 이렇게 나눠주게 하려면 너비가 일정한 기준으로 내용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함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 다음에 클릭하면 돼요. 잘못 클릭했을 땐 더블 클릭이고요. 이렇게 양자 뒤에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 두 글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다음 누르고 마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25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을 실행하면요.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죠?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합니다. 맞습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결과가 변경되고요. 자, 4번 틀렸네요.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정렬해서 부분합이 계산된다. 자동으로 정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분합은요, 수동으로 정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256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원본 자료가 바뀌면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2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삭제 안 됩니다.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전체 범위 잡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위치는 새 워크시트도 되고 기존 워크시트에서 내가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2번입니다. 257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풀었죠? 원본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은요, 모두 세로 고침 단추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58번 볼게요. 아래 부분합 대화 상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제품명별로 매출액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아래쪽에 표시된다. 그쵸? 요 체크되어 있고요. 자,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매출액 항목에 대한 최대값이 표시된다. 맞습니다. 자, 인셋이 제품명별로 같은 페이지에 인쇄된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품명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3번이 틀린 답입니다.
25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기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셀 범위나 표 이름을 참조해서 입력한다. 맞고요.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위치할 셀의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새 워크시트는 새로운 워크시트거든요. 시작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260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판매량 합계를 1300으로 하기 위해서 강서점의 판매량 데이터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구하는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의 셀 지정으로 알맞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판매량 합계가 요거죠. 이 주소는 E5입니다. 그죠? 다 E5네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1300이죠. 자, 1300이 써 있어야 되고요. 누구 거 바꿀 겁니까? 강서점의 판매량이죠. 우리 강서점의 판매량 주소가 어떻게 돼요? C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E5를 여기 찍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우리 E5가 얼마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찾는 값에 1300입니다. 자, 세 번째 칸에 누구 거예요? 강서점의 판매량 데이터입니다. C3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합계가 1200인데 1300이 되려면 C3셀의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겁니다. 확인을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26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61번 볼게요. 시나리오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시나리오 결과는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병합 기능이 있어서 다른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시나리오는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건요, 여러분, 시나리오가 아니라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해서 이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나리오를 할 때는 우리 실기시험 볼 때도 그러죠. 이름 정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6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상 분석 도구인 데이터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 변수가 1개이거나 2개인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이터표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자, 이쪽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 이쪽 변수 하나 있어야 돼요. 이쪽은 행, 이쪽은 열이라고 부르죠. 자, 2번 볼게요.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냥 전체를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26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데이터 통합은요,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할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원본 데이터 연결은요, 이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이 뭐예요, 여러분? 원본이 바뀌면 통합된 데이터도 같이 바뀌게 하는 거죠. 규칙이 그래요. 워크시트가 같은 시트에 있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265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해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사용할 레이블을 선택한 경우 참조 영역의 결과표에 레이블과 일치하는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할 레이블을 선택했다는 건 정확한 이름에 관한 통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26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64개까지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자, 글꼴색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렬은요, 기준에 따라 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왜 틀렸냐면요. 병합된 셀은 정렬할 수가 없고요. 자,
자, 4번은요.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된다? 안 돼요, 여러분. 열도 포함이 안 되고요. 숨겨진 행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67번 볼게요. 데이터 정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요. 2번 보시면 색상별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렬 옵션을 이용해서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4번이 틀렸네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병합된 셀들은 정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렬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정렬되는 건 빈칸입니다. 빈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8번 보겠습니다. 필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필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야 된다? 여러분,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정렬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건 뭐였죠? 부분합이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269번 보겠습니다. 성명 필드에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표시되는 결과로 표시되는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여러분, 시작 문자가 이자로 시작하면 돼요. 이자로. 그래서 이주희, 이승민, 이정우 나오겠죠? 그리고 뭐는 포함하지 말래요? 민자는 포함하지 말래요. 자, 얘는 뭐예요? 김민이죠. 그래서 얘는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승민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 조건은 또는이죠, 여러분. 또는 이거를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를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민자를 포함하지만 이자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성명 화살표 누르고요. 텍스트 필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필터입니다.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자, 시작 문자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한글로 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또는 자, 요거 쭉 내려서 제가 또는 선택했죠. 포함하지 않음 여기에다가 민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로 시작하거나 또는 민자가 포함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주희, 이승민, 이정우 나오죠? 네, 아까 정답인 김민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270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고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 틀고정은요, 문서의 내용이 많은 경우 셀 포인터를 이동하면 문서의 제목 등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틀고정은 행과 열에 대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요. 자, 틀고정 취소는요, 틀고정 선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취소하는 거는 나누기입니다. 창 나누기. 정답은 3번입니다. 271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창 그룹에 관한 기능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새 창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를 새 창에 하나 더 열어서 2개 이상의 창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맞습니다. 자, 틀 고정 기능으로 열을 고정하려면 고정하려는 열에 왼쪽 열을 선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 열을 선택해야지 왼쪽이 고정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틀린 거 2번이고요. 자, 나누기, 창 나누기는요, 4개까지 분할되고요. 모두 정렬은 창 정렬창을 표시해서 화면에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 창들을 선택 옵션에 따라 나란히 배열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찍었어요. 500에다 찍었고요. 여기에서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이거에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 틀 고정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희미하게 선이 이렇게 가지거든요. 보이십니까? 자, 제가 여기다 찍었고 엔터를 막 눌러보면요. 자, 어때요? 위에 거는 계속 고정이 되고 밑에 행들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오고요. 자, 또 여기 500이 있어요. 제가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탭키를 막 눌러보면 자, 열 번호는 증가하는데 A열은 고정이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내가 선택한 셀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272번 보겠습니다. 창 나누기 기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창 나누기 형태는요, 인셋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고요.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듭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7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해서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해서 시작 페이지 번호 지정할 수 있어요. 4번이 틀렸네요.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인쇄할 프린터 선택은 파일에 인쇄해서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 인쇄 메뉴.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 정할 수 있고요. 여백 탭을 들어가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탭을 들어가면 셀 오류 표시 요 기능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파일의 인쇄 탭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프린터를 고를 수 있습니다. 27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머리글, 바닥글 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3번 한번 볼게요.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 실제 크기의 100분율에 따라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자동 크기나 배율을 정할 수 있는데 이건 페이지 설정 탭에 페이지에서 합니다. 페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페이지 설정 보이시죠? 요거 눌러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머리글, 바닥글이 아니라 요 페이지 탭이에요. 페이지 탭에 확대 축소 배율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27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 3번 한번 볼게요. 인쇄 영역은요, 특정 부분만 인쇄하기 위해 범위를 지정하며 인쇄 영역 내에 포함된 숨겨진 행과 열도 인쇄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숨겨진 행과 열은 인쇄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인쇄는요, 차트, 도형, 그림 이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글자만 인쇄하게 됩니다. 276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1번 보시죠.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는 파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동하면 수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3번 볼게요.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밖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을 받죠. 원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거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끌면 자, 보이십니까? 네. 자, 이렇게 파선 보이시죠? 이게 컴퓨터가 엑셀이 자동으로 페이지를 나눠준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 선을 끌게 되면 수동으로 1페이지 구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수동으로 한 건 실선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열 너비를 이렇게 변경하면 어때요? 변경이 되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77번 볼게요. 페이지 나누기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 아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27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으나 워크시트에는 변경된 너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보여드렸죠? 적용이 됩니다. 279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3번 볼게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쇄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은요, 워크시트에서 숨기기를 실행한 영역도 인쇄된다? 아까 숨겨진 열은 인쇄가 안 된다 그랬고요.
자, 파일의 인쇄 메뉴에는요, 개체 인쇄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개체 인쇄. 그래서 틀렸고요. 자, 여러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면 파일의 인쇄 탭에 여러 시트 인쇄를 선택해서 인쇄한다. 통합 문서를 선택해서 인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에 인쇄 가셔서요, 요 활성 시트 인쇄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 통합 문서 인쇄, 선택 영역 인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280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요 두 가지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세로갑축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바깥쪽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었다. 여러분, 이게 세로갑축이고요. 이쪽이 보조 세로갑축인데, 여러분 보조 눈금은요, 이 보조 세로갑축에 있죠? 여기 조그맣게 있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세로갑축은 주눈금만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 계열의 캐나다 항목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보이시죠? 이렇게 둥글둥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내 볼까요?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계열, 무늬 및 색상과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다. 맞고요. 데이터 요소, 데이터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낸다 돼 있죠? 자, 데이터 요소는요, 데이터 계열 중에 각각 한 개의 객체들을 데이터 요소라 그럽니다. 2번이 틀렸어요. 우리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건 여기 써있는 데이터 레이블이죠. 그려진 막대나 선이 나타내는 표식에 대한 요소, 값 등의 추가 정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 항목층은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항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볼게요. 차트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 후 Alt F2를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Alt F1은요 현재 시트 내 차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F11이 바로 차트 시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28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과 열에 숨겨진 데이터 차트에 표시되지 않고요. 제목, 가로축 제목, 범내 그림은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셀에 맞춰 조절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이 아니라 Alt 키입니다. Alt. 자,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284번 보겠습니다. 차트의 추세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3번 볼게요. 3차원 방사형, 원형, 표면형 도넛형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285번 볼게요. 자, 아래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트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차트 제목이 있고요. 그쵸? 데이터 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보이시죠?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없는 거 뭡니까? 세로갑축 제목이에요. 여기 세로갑축 제목 없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286번 보겠습니다. 차트의 범례 설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범례 위치는 범례 서식이나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에서 할 수 있고요.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르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범례 위치는 다른 구성 요소와 겹치지 않게 표시가 되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 안 됩니다,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87번 볼게요.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바꿀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기 메뉴는 바로 데이터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열의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은 입고량, 판매량 되어 있는데, 자, 막대에서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입고량을 선택하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요 눌러주면, 자, 입고량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판매량과 입고량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288번 보겠습니다.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로막대형 차트로 종류를 바꿨습니다. 그죠? 세로 막대형을 가로막대형으로 바꿨고요. 자, 데이터의 행과열을 전환했다. 여러분, 데이터 행과열을 전환했는지 볼게요. 여기 범례가 입고량 판매량인데 여기도 판매량 입고량 나와 있죠? 만약에 행과열을 전환했다면 입고량 판매량 범례가 이렇게 양천점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갑축 주단위 바꿨고요. 범례 위치 위쪽으로 바꿨어요. 그죠? 범례 위쪽 바꿨고 갑축은 지금 100씩 증가하는데 주단위가 여기는 얼마씩? 200씩 증가하죠? 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89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이용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열 겹치기는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간격 너비는 0에서 500% 맞습니다. 자, 요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면 막대의 색깔이 각각 달라지게 되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간격 너비의 숫자가 커지면 막대의 너비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막대의 너비가 작아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막대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간격 너비 보이시죠? 자, 지금 219인데 제가 만약에 뭐 300으로 했다? 아까보다 더 커지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간격은 더 넓어지고 이 막대의 너비는 좁아지게 됩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400 해보죠, 400. 자, 400 쓰고 엔터를 눌러보면 어때요? 좁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 간격과 간격의 너비는 벌어지지만 이 계열의 너비는 작아지게 됩니다. 막대 너비 작아집니다. 290번 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모두 차트로 나타내려고 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입고량, 판매량, 계열이 2개 이상이죠? 원형 차트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형 차트는 요 한 개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차트 우리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계열이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도넛형은 여러 개 가질 수 있고요. 꺾은 선 세로 막대형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1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차트는 그랬죠? 정답은 꺾은 선형입니다. 292번 보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표면형 차트는 2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고요. 방사형 차트,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된다 돼 있는데 여러분,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되는 차트는 거품형 차트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분산형 차트는 과학이나 공학용에 쓰이고요. 이중축 차트는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2가지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가진 차트에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행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고요.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면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에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요.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매크로 옵션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옵션 단추는요,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데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9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이 된다. 맞고요. 2번 볼게요.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이 틀렸어요. 3번 볼게요.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 매크로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95번 보겠습니다. 작성된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매크로를 도형을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한 도형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맞죠? 매크로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셀 자체를 클릭해서 실행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29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특수문자 등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것인지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맞습니다.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되어야 되고요. 4번이 틀렸네요.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7번 보겠습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가기 키는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바꿀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인데 대문자가 들어가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생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오히려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기본적인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컨트롤 C가 복사하기잖아요. 근데 매크로로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복사하기 기능이 먹질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8번 볼게요.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우리 매크로는요, 공백 안 되고 문자로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 숫자로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얘 안 됩니다, 여러분. 2번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99번 볼게요.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컨텐츠 사용. 이거는 어느 때 사용되는 매크로 보안일까요? 요겁니다.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매크로 제외된 거고요. 알림을 표시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걸 알림이라 그래요. 정답은 2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300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문제 멋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볼까요? 같은 문서 내에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통합 문서 내에는 매크로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달라야 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 대문자를 사용하면 시프트가 붙죠? 그리고 엑셀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하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00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잘 정리되셨습니까? 준비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의 경우 필기시험은 대부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제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이 중요하니까 모르는 파트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당 영상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필기 합격하시고 앞으로 저랑은 컴활 2급 실기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느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꼭 합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